자, 주제 9번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자, 일본이 조선정부가 친러 정책을 하자 이 친러 정책의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명성황후를 일본이 시해하고, 그 다음에 고종이 도망간다라고 했었죠.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다라고 했었어요. 이거를 아관 파천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맡기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득이 될 만한 상황, 금강을 채굴한다든가 어디에 나무를 베어서 사용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권을 러시아에게 많이 넘겨줬단 말이야. 근데 그러자 다른 열강들이 최애국 대우 규정을 내세우면서 우리도 달라 라고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도 이권을 여러 가지 넘겨주게 되면서 서구 열강들의 조선 정부의 이권 침탈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들끼리라도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막 여기저기 뺑뜯기 넣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거야. 그거를 일단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갑신정변의 참여자로서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 후 신문을 하나 만들어요.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지식, 개화지식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글로 만들어진 순 한글 신문,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단체를 만드니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지식인, 관리들이 참여를 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국이다. 이거를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세우냐? 자, 옛날에 청나라로부터 사신이 오면은 그 사신을 환영하던 문이 하나 있었어요. 영운문이라고 하는 문이, 청나라 사신이 우리 조선에 오면 그걸 환영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허물고 우리나라는 이제 청으로부터 독립했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독립문이라고 하는 거를 건립을 합니다. 파리,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했으니 대표적으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강연회, 토론회다. 신분 차별 없이 양반이고 노비고, 어차피 요 시기 오면은 이제 갑오개혁 때 신분 자체는 폐지됐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리에서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하는 일종의 민중집회였죠.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가 있었고, 자, 여기서 사람들이 남녀노소 신분 이런 거 구별 없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개선점을 막 이야기를 했으니,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지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니까 러시아로 이권이 많이 넘어간다.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기도 하고, 규탄, 비판이에요. 그리고 정치에 국왕이나 소수의 몇몇 신하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 국민들로부터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정책이 결정되는 의회, 회의기구,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 규탄하고 의회를 설립해서 어떤 근대적인 정치 시스템을 갖추라라고 하는 거죠. 요것이 인기를 끌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만민공동회에 관리도 참여를 하게 돼요. 이거를 관민공동회라고 합니다. 관리와 백성이 모두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해서 관민공동회라고 하고, 이거는 관리 플러스 민중이다.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헌의 6조라고 하는 6개의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고종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고종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 의회라고 했죠. 이것과 비슷한 정치기구가 만들어져요. 중추원이라고 하는 국왕이 임명한 25명의 의원과 독립협회가 선출한 25명의 민간 대표가 서로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원이라고 하는 의회의 관제, 그러니까 제도를 마련해서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실행은 안 됐어. 왜냐면은 자, 어느 날 고종에게 뭐 이런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독립협회가 사실은 고종을 왕에서 내쫓고 자기들만의 나라 대표로 뭐 대통령을 뽑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까? 보수적인 일부 정치인들이 이렇게 거짓 정보를 퍼뜨린 거죠. 보수파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사실은 군주정,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군주정을 버리고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는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이 있었고, 비슷하게 이러한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보부상들을 이제 돈을 주고 어떻게 이제 좀 고용하고 이용을 해서 보부상들의 단체인 황국협회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부상은 그 지방 시장 있죠. 장시라고 하는데 지방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고 팔고 했던 상인이에요. 떠돌이 상인인데 자기들만의 어떤 네트워크, 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단체를 만드는데 이 보수파가 황국협회를 이용해가지고 독립협회와 충돌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 나고 난리 났죠. 독립협회와 황국협회 사이에 싸움이 나자 고종도 안 그래도 독립협회가 계속 백성들의 권리, 인권 막 이러면서 막 나서는 게 별로 보긴 안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모두 해산하거라 라고 해서 황국협회, 독립협회 모두 해산시키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되어가냐? 자, 대한제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대한제국으로. 자, 시기는 요 서재필을 귀국하고 독립신문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던 요 시기에 고종이 그래, 한나라의 왕인 내가 러시아 공사관에 짱 박혀 있는 것도 모양새가 좋진 않다 라고 하면서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에요. 경운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새롭게 출발하자,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버리고 뭔가 멋있고 강대한 황제의 나라로 탈바꿈을 하자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황제는 간단히 말하면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애죠. 그래서 여러 명의 왕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고종 나는 황제다 이렇게 하고 연호를 광무, 그래서 광무 1년, 광무 2년 이런 식으로 달력을 만들고 환구단, 황궁우라고 하는 데서 황제 즉위식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더 알아둘 거는, 그래서 이렇게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독립국이다 이걸 알려주면서 중국과도 대등한 관계에서, 4대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한청 통상 조약도 체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래 뭐 제국 인정해줄게, 뭐 서구 열강들도 인정해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대한제국 나라의 어떤 기둥이 되는 헌법을 반포합니다. 대한국의 국가의 제도, 그러니까 헌법이에요. 이 헌법의 어떤 특징은 뭐냐?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이념을 내세워요. 구본신참은 뭐냐? 구본은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이건 뭐야? 서양의 기술, 새로운 건 받아들이겠지만 옛것, 정치제도는 옛것을 그대로 쓰겠다. 뭐 공화국이니 뭐 백성들의 권리니 뭐 이런 거는 참고하지 않고 옛것, 임금의 국가, 군주의 국가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황제의 권한을 엄청나게 높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떤 게 있었냐? 자, 개혁을 하나 시도해요. 광무년에 일어난 개혁이라서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광무는 아까 봤듯이 대한제국의 연호예요. 첫 번째는 이 광무개혁의 특징은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수부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서 황제 중심의 군사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모든 군사 권한을 주는 거야. 원소부를 설치해가지고. 그리고 국내부라고 하는 황실기구예요. 국내부라고 하는 황실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회사도 세우고 공장도 세우고 뭐 여러가지 뭐 은행도 막 세우려고 시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야 된다. 특히 실업학교, 직업학교나 기술학교를 세워가지고 여러가지 실용적인 기술을 확산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또 국가의 돈이 이제 계속 부족하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토지조사를 합니다. 토지조사를 해가지고 세금 못 걷는 땅이 있으면 거두려고. 토지조사, 측량할 양자에 땅, 전자를 써서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 토지 소유주를 파악한 다음에 지계라고 하는 걸 발급하니 이건 뭐냐? 이 땅은 몇 평이고 땅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거를 분명히 하는 땅 문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를 증명해주는 토지 소유 증명 문서다. 이거를 발급해줬다. 옛날에는 그 이전엔 조선시대에는 이런 게 약간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랬거든.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근데 이제는 문서로 이 땅은 내 땅, 누구 땅 이런 거를 확실히 하겠다 이런 거죠. 그 밖에도 뭐 전차를 도입하기도 하고 전등을 깔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는 했지만 자, 이 광무개혁 자체는 뭐 외세의 간섭 없이 다른 나라의 어떤 조언을 받지 않고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행해진 개혁이지만 이거는 뭐 좋죠.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황실 위주였다. 그리고 지주, 땅 주인이에요. 땅 지자의 주인 주자. 땅 주인,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위주였다. 가진 자들 위주였다. 권력을 가진 사람, 땅을 가진 사람 위주였지 어떤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이런 거는 아니었다. 독립협회는 민권을 높이려고 했었고 반대로 백성의 권리를 높이려고 했다면 광무개혁은 민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의 내용 살펴봤어요. 이번에도 네, 내용 많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